ADHD는 뭐냐면 남에게 주도권을 너무 많이 준 사람이에요. 중독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뇌 기능이 마비가 돼요. 다른 기능을 절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ADHD가 됩니다. 얘기를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2018년과 2022년 4년 차이죠. 소아 ADHD는 2배가 증가가 됐고요. 성인 ADHD는 5배 증가했습니다. 미국 인구만큼이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의 아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희 아나운서입니다.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저희 100년의 아침 단골 손님이시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 서재걸 의학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연말이라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박사님. 네네, 바쁘고 정리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스케줄도 좀 정리가 안 되고 뭘 해야 할지도 좀 놓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다들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ADHD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인 ADHD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전 일단 궁금한 게 이게 어린 시절에 겪는 ADHD와 성인 ADHD가 무슨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큰 차이점을 얘기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의력이 결핍돼 있다, 되게 산만하다. 네. 이런 거는 소아 ADHD나 성인 ADHD가 같은 그건데요. 과잉 행동하는 거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 ADHD가 되면 좀 과하게 행동하는, 쟤 왜 저러지 하는 거는 훨씬 줄어드는데 네. 사실 기본적인 거는 같은 증상들이 출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아 ADHD 환자의 50%는 성인 ADHD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우리가 드러나서 알게 되는 거. 성인일 때까지 몰랐다가 생각해보니까 나 어릴 때 굉장히 그랬었어 해서 나중에 감춰있다가 드러나는 경우로 성인 ADHD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50대 50 정도 될까요? 소아에서 성인 ADHD로 발전하는 것과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기는 성인 ADHD 네, 비율이요? 근데 성인은 굉장히 어려운 게 다른 정신과 질환이나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결합이 되어 있고 소아는 사실은 그 어른들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볼 수가 있지만 어른이 되면 우리 과제도 없고 숙제도 없고 자유롭죠. 통제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성인 ADHD라고 진단을 받는 게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증상들이 몇 가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해당된다면 그 증상들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해 보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정확히 그 증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ADHD의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쉽게 아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또 다빈치나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ADHD 같은 증상을 갖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ADHD 같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정확한 진단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예를 들어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 완성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진짜 많았을 테지만 우리가 알려진 거는 17작품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시작할 때부터 벌써 끝낼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의 어떤 타입의 ADHD 유형이 아니었을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가 안 된다. 그리고 마무리가 안 된다. 또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이직을 한다. 예, 그리고 자제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그 ADHD의 특징일 수 있고요. 소아들은 사실 악필, 글씨를 잘 못 쓰는 것도 ADHD 기준에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 약간 찔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성인이 돼서는 유아적인 필력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또 성인 ADHD 증상 중에 포함도 시키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글씨를 아주 잘 쓸 필요는 없는데 정확하게 남들이 알아보게 쓸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면 자기만의 신호만 된다면 이거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증상이 여럿 있었는데 사실은 악필만 딱 놓고 보면 저도 나도 그럼 ADHD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많은 증상들 중에
이게 포함되면 이건 정말 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유심히 보셔야 할 증상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충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남편이 늘 난폭 운전만 하고 있다. 이것도 충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그렇겠지가 아니라 이건 ADHD가 있어서 그런 건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과다 행동입니다. 말이 너무 빠르고 가만히 못 있고 남이 말하고 있는 중에 자꾸 끼어들어야지 되겠고 하는 게 저 친구는 원래 저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성인 ADHD 어떤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가 집중을 못하는 거, 집중이 어려운 거. 그래서 시간을 못 지키는 거,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냐하면 늘 못 지키긴 어렵잖아요. 늘 지각하는 사람은 패턴이 너무 일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일찍 올 수가 절대 없는 거라면 어떤 병적인 게 아닐까. 그러면 혹시 ADHD가 아닐까. 이 세 가지를 임상 증상에서는 제일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무단 결근을 하거나 예. 업무의 효율이 늘 떨어지는 사람이나 또 마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늘 가버리는 사람이나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게 이제 성인 ADHD의 또 다른 증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독이에요. 휴대폰만 본다. 또 뭐 스마트폰에만 중독이 되어 있다. 또 뭐 게임에만 중독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도박과 중독과 게임과 이런 걸로 분류를 하지만, 이걸 크게 봤을 때는 저 친구도 ADHD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컵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면 괜찮지만 이 컵이 없으면 안 된다부터가 중독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독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뇌 기능이 마비가 돼요. 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기능을 절대 못하게 됩니다. 뇌라는 게. 그래서 ADHD가 됩니다. 얘기를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네.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뇌에는 잠재 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 계속하면 그 다음에 지겨우실 거 아니에요. 같은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하면 첫날은 좀, 처음엔 그럴 수 괜찮은데 있죠. 네. 그게 지겨워야 뇌가 에너지를 안 쓰거든요. 리액션을 하루 종일 리액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두 번이 어려워요, 리액션 자체가. 네. 그게 이제 잠재 억제라는 기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억제시키는 기능의 차이가 사람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또 재밌는 것만 추구하면 이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또 다른 일을 찾아가잖아요. 마무리를 하고 재밌는 걸 찾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데 하나도 끝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멀티태스킹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왜 우리 산에도 가고 단풍도 보고 왜 그런 것들이 다 멍 때리기 위한 일이거든요. 하루에 멍 때리는 시간을 꼭 가지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검사를 하려면 사실 문진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6가지 항목을 보면서 그 중에 4가지 이상 뭐 이렇게 해당이 되면 의심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검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ASRS라는 시스템으로 검진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이제 기능성 MRI,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검진하는 방법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ADHD라든지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할까요? 포함이 되는 게 맞나요? 그 영역에? 네네네. 네, 이런 영역에 있는 문제의 경우에 유난히 판단을 할 때 뭔가 기침이 좀 나오면 바로 우리가 이비인후과로 가지만 이런 정신질환, 예를 들어 내가 좀 충동적이다, 과다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의 경우 유난히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진 않는 것 같고, 또 대신에 내심 스스로는 많이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런 거 좀 의심해보고 내가 임의로 나 ADHD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인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ADHD도 주의력 결핍에 과잉 행동 장애라는 disorder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근데 이제 장애라는 게 우리 소화 안 될 때 소화장애 있어, 뭐 소화 불량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걸 품행 불량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 개념, 이런 것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 멀티태스킹이라 그래서 하나도 마무리는 안 되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ADHD를 만들고 오히려 멍 때리기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멍 때리기가 생각을 멈춘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는 행위가 멍 때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뇌의 전두엽이라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의학적으로는 ADHD는 전두엽의 문제예요. 네. 그냥 그 습관 몇 가지가 있어서 ADHD라고 진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두엽 문제이기 때문에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내 자제력을 가질 수 있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멍 때리기가 한 곳에 집중하고 전두엽을 발전시킬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만약에 좋아진다면 굳이 ADHD라는 진단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서 이 20대 초반인 우리 환자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 늘 까먹어요. 정리도 안 되고. 그럼 저 ADHD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장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건망증이 치매가 아닌 것처럼 건망증은 치매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정리정돈하는 거 한 번씩은 이제 고쳐나가는 거는 치료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증상에 조금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내 노력으로 네.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네. 네.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네. 어떤 질환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비유를 하자면 커튼을 친 거는 커튼을 열면 빛이 다시 들어오지만 벽돌로 막은 거는 벽돌을 부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병은 벽돌로 막아놓은 게 진짜 병이고 네. 커튼은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유동성하고 탄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면 꼭 ADHD의 진단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ADHD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소아 ADHD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난히 성인 ADHD라는 키워드가 네. 좀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궁금한 게 이게 언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성인 ADHD가 많아진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성인 ADHD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건지 어떤 쪽인가요? 네, 이거 뭐 정확한 통계가 있는데 2018년과 2022년 4년 차이죠. 소아 ADHD는 2배가 증가가 됐고요. 또 그 마찬가지로 그 기간 안에 성인 ADHD는 5배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증가 추세에 있긴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3억 6,600만 명 정도니까 미국 인구만큼이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소아 ADHD였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지나가다가 어른이 되면 각자가 책임져야 될 나이가 됐죠. 네. 누군가가 이 어루만져 줄지를 잘 않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ADHD가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건 네. 나중에 소외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방어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건강 이야기 할 때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뭐 식사나 이런 환경 설정을 잘하는 부분이었는데 네네. ADHD도 좀 환경 설정을 잘 해볼 수 있을까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려울 것 이유가 같아요. 뭐냐면 네. 환경적 요인을 1번을 뭐라고 드냐면 기술의 남용입니다. 자, 이게 뭐냐? 결국은 네. 소셜 미디어나 게임이나 문자 메시지 이런 그거 것들 포기할 수 통해서 오는 없는데?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사람한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문자에 실망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만나야 네. 실망을 하죠. 문자는 안 만나도 100번, 1000번을 하루에 실망할 수 있죠. 맞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을 횟수가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없이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게 환경적 요인이에요.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남용되는 게 사실 문제고 네. 뇌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본인의 유리하게도 생각하고 불리하게도 생각하는 이런 뇌의 작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뇌가 쉴 시간이 없습니다. 쉬질 못하면 교란이 오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포기가 오고 자제력이 안 되고 결국은 ADHD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영어로 on하고 라인을 쓰잖아요. 네. 그 뜻이 뭡니까? 라인이 늘 연결되어 있다죠. 그렇죠. 그럼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뇌가 쉴 시간이 없죠. 잠깐 이렇게 끊으면 안 될까요? 예, 예.
하루에 몇 스위치를 시간만. 오프하거나 끊어야 네.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ADHD 증상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60분 이하의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된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병에 들어와 있다면 그 영역에 치료가 들어와 그거죠. 있다면. 만약에 알코올이 중독이 됐다면 알코올을 네. 줄여야 되거나 끊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 그게 1번의 치료인데 이 환경 노출을 그대로 두고서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어려운 부분이죠. 상처는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1단계가 어떤 우리가 과학기술과 그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접촉하게 되는 네. 뭐 휴대폰 또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조금 멀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네. 게 첫 번째 접근 방식이겠네요. 네네네. 그럼 그 밖에도 좀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소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약물 치료가 있고, 네. 예, 그리고 그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자극제와 비자극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소아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행동 치료, 그리고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같은 것들로 정서적인 치료를 합니다. 이유는 소아는 아직 미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걸 불어넣어 주냐에 따라서 향후 어른이 됐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ADHD가 되면 더 큰 문제는 성인 ADHD는 노후의 ADHD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매가 3배 이상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꾸 까먹어. 뭐 휴대폰 맨날 냉장고에 집어넣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보통 걱정하는 거는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공통분모가 자꾸 까먹는다 해서 성인 ADHD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래서 성인도 약물 치료를 물론 하지만 이 약물 치료를 인해서 과하게 쓰다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생기고 소화기 계통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오래 쓴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지 행동 치료인데 스케줄 관리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트레이닝을 자꾸 시켜서 치료를 하는 건데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치료를 받는다는 게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개선점을 많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DHD도 빠른 진단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ADHD도 빨리 진단을 하면 좋은 이유가 이 ADHD가 혹시라도 우리 먹는 음식이나 충동을 자꾸 주는 음식들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생기는 거라면, 그리고 어디에 중독돼 있는 거라면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는데 계속 진행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에서는 그게 스트레스로 작용해서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이나 하는 다음 단계에 진짜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질병이 결국은 또 다른 악화 일로로 만들기 때문에 미리 이걸 교정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네.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을 의심했는데 잘 의심했다 또는 그럼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됐네라는 네. 생각을 동시에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또는 내가 사랑하고 걱정하는 주변 사람 체크리스트 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거는 좀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점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성인 ADHD 네. 자가 보고 척도라는 게 네. ASRS입니다. 이제 네. 그 아까 6가지 말씀하신, 항목을 네. 그거는 뭐 어디든 찾아보시면 나와 네. 있으니까 그걸 체크할 수는 있는데 그 체크를 했기 때문에 확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나는 그럼 ADHD다. 그래서 저는 너무 ADHD다라는 확정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무 집착하지 예, 말아라. 내가 당뇨인지 내가 뭐 혈압이 높은지를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답이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실수하는 거, 제일 안 되는 거, 네. 그거를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고치려고 노력하자. 이게 정말 치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가 개선점이 되고 또 업무 효율도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삶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노력으로 안 될 경우는 차근차근 다시 시간을 갖고 하나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소리 지르고 사람들한테 자꾸 무례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어? 만약에 자꾸 계속 그런 반복이 된다면
한 가지 한 가지 결정을 해보는 거 미리미리. 네. 아 근데 좋습니다. 약간 네. 저녁 메뉴 그 식당 갔을 때 고르기 힘들고 이런 거는 괜찮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일종의 그 인지적인 구두쇠라 그래서 네. 절대 뇌를 쉽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우리 그 뇌의 기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하러 에너지 써? 그 늘 주시던 거 주세요. 이게 편하잖아요. 제가 자주 그래요. 예, 뭐가 있을까부터 머리를 써야 되죠. 근데 그걸 하시려는 분은 네. 반드시 이게 있어야죠. 다른 업무에 머리를 충분히 쓰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는 힘을 안 쓰고 싶어서 한다면은 의미가 있지만 매사가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주 뭐 이거 항상 그렇게 해버리면 내 결정권이 전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정권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게 홈쇼핑이에요.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자기가 다 결정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일까요? 다 땡땡이라는 데를 가면 그 예. 아이가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이 매겨진 다양한 물건이 있죠. 1,000원으로 모든 걸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가졌을 때 눈빛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쵸, 반짝반짝. 근데 네. 의존성을 갖고 있으면은 뭐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골라주는 대로 사야 되잖아요. 그 차이가 사람한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주도권 있는 일이 있고 나머지는 맡겨놓는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병행이 돼야 진짜 ADHD가 안 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항상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딱 1 더하기 1은 2처럼 뭔가 네네. 딱 명확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적용시키고 싶은데 또 이런 건강과 마음 건강, 몸 건강이라는 게 그렇게 딱 떨어지지는 또 않나 봐요. 일치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확실한 몇 가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꼭 이 ADHD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네. 싶다면 뭐를 멀리하고 뭘 가까이 하면 좋으냐면 멀리할 거는 뭐 액상 과당이나 네. 카페인이 높은 것들은 네. 더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자꾸 더 이렇게 먹어야지 땡겨요. 더.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탄산음료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건 확실히 맞죠. 예, 그거는 분명히 맞고 뭘 더 먹어야 되냐면 달걀이랑 콩, 두부 거기에는 확실히 중요한 게 딱 거기에 들어있는 게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 네. 그게 뇌 세포막 구성하고 또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신호 전달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달걀 두부 정도는 매일 먹는 사람인가? 그건 체크해 볼 수 있죠. 네. 그것도 안 먹고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만 먹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건 교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장내 미생물들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이 ADHD가 많더라 하는 연구가 있어요. 오,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네. 칸디다균이라고는 들어보셨을 저 텐데 들어봤어요. 네. 곰팡이균이에요. 뭐 우리 뭐 무좀도 그렇고 여성들 또 염증이 있을 때도 네. 이게 그 곰팡이 뭐 염증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균이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되더라 ADHD에.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법이 설탕하고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캔디다 알비칸스라는 그 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노력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고 이걸로 개선된다면 ADHD 전 단계쯤 됐었겠죠. 그러니까 실제 ADHD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걸 교정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웃거나 씹거나 웃을 일이 너무 없지만 네. 웃을 일이 없으면 씹는 것도 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웃을 일 없을 때 네. 그냥 기분 좋지 않아도 하하하 이렇게 하면 효과가 비슷하게 난다는 게 맞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 턱 관절에 신호를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씹으면 뇌 하수체에서는 네. 웃는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호르몬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군요. 뇌를 약간은 속일 필요도 있다라는 네. 거고 실제 웃는 거는 토하는 거에 진화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토하는 거는 음식이 더 이상 나한테 흡수되지 않게 미리 그 단계에서 밖으로 버리는 행위잖아요. 나쁜 네. 걸. 그러면 웃는 건 뭐냐면 내 가슴에 감정의 노폐물을 빨리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웃는 거를 왜 웃음 치료라고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박수치고. 맞습니다. 네. 그게 다 이 노폐물 제거하는 감정 노폐물 제거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웃거나 또 씹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네. 마지막은 이제 그 습관 교정인데 네.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겠죠?
아, 저 알 것 같아요.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에서 인지하는.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진행자로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야, 이걸 아시다니. 엘리베이터는 밖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내 목적지만 향해서 가고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나 사실 계단은 그 상황을 전부 다 알고 있게는 되잖아요. 그래서 ADHD는 뭐냐면 남에게 주도권을 너무 많이 준 사람이에요. 과정은 너무 모르고. 근데 과정을 너무 알아서 머리가 터지도록 알아라 이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알고 사는 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맨홀이 뚜껑이 열려있는 맨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삽니까? 근데 믿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해도 질병이 되지만 또 이게 너무 겁 없이 막 다녀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전체 상황들을 잘 알고 살면 ADHD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준비해서 왔는데 네. 뭘까요? 손에 네. 이렇게 동그란 걸 뭘 줄 수 있는 거를 휴대를 하고 계시면 이게 뇌가 안정되는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들이 호두 같은 거 2개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잡으시던 거 비슷한 우리가 건가요? 손을 쓸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쓰고 손바닥을 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잡으면 좋네요. 이게 꼭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메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메모해. 저 얘기가 아니라 저도 몇십 년을 메모를 하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메모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뭘 몰라서 메모한다? 다 안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다 알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늘 아는 거 내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한 자세로 정리를 해보면 내 뇌도 다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휴지통이나 버려야 될 곳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 곳. 이건 좀 이색적이네요. 그래서 나 주변에 휴지통을 여러 개 둬야 됩니다. 이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종이 여기, 펜은 여기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차키나 이런 것들은 같은 장소에 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정이 되고 잘 버려져야 뇌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집이 좀 정리가 안 되면 감정도 조금 뭔가 집 정리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누구를 시켜서 집 정리하는데 몇백만을 주고 정리하고 다시 제자리가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만 정리가 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누가 치워주는 게 진짜 본인의 정리는 아닙니다. 본인이 매일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연말이나 이럴 때도 정리가 잘 돼야죠.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더 정신이 없어요. 연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정리해가는 습관을 이제 물리적인 것들도 눈앞에 보이는 걸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쓰레기통을 배치한다든지 해두시고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가시는 그런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나머지 치료는 약물,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상담을 해줘야 되는 치료. 다 남이 필요하거나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서 진짜 안 될 때 약을 쓰는 게 사실은 맞겠죠. 근데 진짜 안 될 때는 언제예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도 좀 사람들이 계속 너 조금 산만하다. 너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라고 할 때는 그때는 찾아가 볼 때가 맞는 건가요? 가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너무 또 빠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또 전문가 선생님한테 판단을 받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상담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다 두려워하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만약에 간다면 그런 약물을 먹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뭔가 계속 먹어야 할까 봐. 내 주도권은 그 약을 안 먹는데 대신 다른 걸 뭘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고 그런 부분을 노력해서 약을 최소화하는 게 그리고 가장 뒤에 먹는 게 사실은 좋고 이미 진행이 돼버린 사람은 약을 먼저 쓰는 게 사실 맞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사회적인 행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함께 논한 증상 정도의 범위 내에 있었고 내가 조금 다행히 미리 인지가 되거나 요즘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해당되는 것 같진 않아 라는 분들은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일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었나요? 카페인 조절, 달걀, 콩, 두부 이런 거 드시고 그리고 자기한테 알러지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그거를 일단 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자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콜릿 먹었더니
내가 너무 또 과한 행동이 나온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차단시키는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습관도 교정해 주시고 뭐 씹는 것, 웃는 것도 신경 네네. 써주시고 이 모든 걸 다 했는데도 뭔가 내가 자꾸 좀 마음이 막 이렇게 붕 뜨고 주의가 네.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그럴 때 네.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잡자. 네, 그때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성인 ADHD에 대해서는 조금 잡혔는데 사실은 이제 주말 지나서 1월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거든요. 네. 끈기가 차고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이 좀 우울하다. 네. 저는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 나온 김에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떠세요, 맞습니다. 박사님? 그럼요. 우울감은 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울증으로 가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벼운 치료, 그리고 연말을 아주 잘 넘기는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이 우울증도 또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저희가 또 2부에서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이나 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남한테 맡겨놓고 다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모르는 일에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을 잘 알고 마무리를 잘 하고 정돈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ADHD 굳이 안 겪으셔도 되는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의 몸 건강, 거기에 더해서 마음 건강까지 지키는 시간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고맙습니다.